여러분 과일 때문에 개복 수술까지 해야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느 날 83세 박철민님께서 갑작스런 폭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실려온 분이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 안에 딱딱한 4cm의 돌덩어리로 인한 위석증으로 결국 개복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원인은 아무 문제 없이 드시던 감 때문이었습니다. 79세 최봉순 할머니는 건강하다며 매일 바나나 2개 드시다가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74세 김말순 어르신은 포도 때문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60세 이후 과일은 선택이 아니라 용법입니다. 감은 위석으로 수술까지, 바나나는 칼륨 과잉으로 부정맥까지, 포도는 혈당 급변으로 의식 잃기까지. 젊을 때 평생 먹던 과일들이 왜 이제 와서 독이 될까요? 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안전하게 바꾸는 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진료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건우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과일만큼 오해가 많은 식품도 드물다는 거죠.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진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불과 작년 봄에 만난 82세 할아버지 때문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정말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셨죠. 짠 음식은 완전히 끊으시고 운동도 매일 하시고 무엇보다 과일을 많이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아침에는 바나나 2개와 토마토, 주스 1컵, 점심에는 포도 1송이, 저녁에는 감 2개씩 한 달 넘게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심장이 이상하게 뛰면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심전도를 찍어보니 심각한 부정맥이 있었고 혈액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6.2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정상이 3.5에서 5.0 사이인데 생명을 위협할 수준이었죠. 그때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다. 선생님, 나는 몸에 안 좋은 건 다 끊고 과일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과일이 몸에 나쁜 건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건강해지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생명을 위험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 일 이후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과일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요. 과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바뀐 몸에 맞는 방법으로 드셔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외래에 오시는 분들 중에 과일은 다 건강식이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혈당, 칼륨, 소화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정말 자주 봅니다. 어떤 분은 당뇨 때문에 밥은 줄이면서 과일로 배를 채우시다가 오히려 혈당이 더 악화되셨고요. 또 어떤 분은 변비 때문에 감을 많이 드시다가 장폐색으로 수술받으셨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과일도 약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걸요. 용법과 용량을 지켜서 드셔야 약이 되고 무심코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과일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이에 맞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어떤 과일이 위험하고 언제 어떻게 드셔야 안전한지, 그리고 어떤 과일로 대체하면 좋은지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어요.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들만 정리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부터 보죠. 포도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과일이에요. 그런데 포도는 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포도 100g에는 약 16g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아시나요? 각설탕 4개 분량이죠. 거봉 포도 열알 정도가 100g인데 이걸 한 번에 드시면 각설탕 4개를 한꺼번에 먹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이 정도 당분이 들어와도 췌장에서 인슐린을 빠르게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했어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췌장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 세포의 수도 줄어들고
인슐린에 대한 반응성도 둔해지죠. 특히 공복에 포도를 드시면 정말 위험해요. 빈속에 당분이 급격히 들어오면 혈당이 200, 300까지 치솟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몸에서는 패닉 상태가 돼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그 결과 한두 시간 후에는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서 70 이하로 내려가기도 해요. 이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정말 무서워요. 어지럼증, 식은땀, 심계항진, 손떨림이 시작되고 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죠. 특히 무서운 건 이런 저혈당 상태가 뇌의 산소 공급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뇌세포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뇌세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또한 식후 즉시 포도를 드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미 식사로 혈당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당분이 들어오면 혈당이 400, 500까지 치솟을 수 있거든요. 이런 극도의 고혈당은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나 고혈당성 혼수를 일으킬 수 있어요. 다음으로 바나나와 토마토 주스의 칼륨 문제를 보겠습니다. 바나나 하나에는 약 358mg의 칼륨이 들어있고 토마토 주스 한 컵에는 약 40만 500mg의 칼륨이 들어있죠. 칼륨 자체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근육과 신경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필터의 성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20대에는 분당 약 120ml의 혈액을 여과하지만 60대에는 90ml, 70대에는 80ml 정도로 떨어져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요. 그래서 칼륨이 몸에 쌓이기 시작하죠. 여기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같은 약물들은 칼륨 배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거든요. 칼륨이 쌓이면 먼저 근육에 영향을 줍니다. 근력이 떨어지고 팔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쉽게 피로해져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쉽죠. 하지만 칼륨 수치가 계속 올라가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심장도 근육이거든요.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심장 근육의 정기적 활동에 문제가 생깁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로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이 전기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생기고 심한 경우 심장이 아예 멈출 수도 있어요. 특히 무서운 건 고칼륨 혈증의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쓰러지는 게 아니라 몇 주, 몇 달에 걸쳐 서서히 악화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알아채기 어려워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부정맥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과 위석 문제를 보겠습니다. 감, 특히 떫은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탄닌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 위에서 위산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겔 형태로 굳어져요. 젊을 때는 위 운동이 활발해서 음식물이 빠르게 십이지장으로 넘어갑니다. 보통 한두 시간이면 위가 비워지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 운동이 현저히 느려져요. 30대 때보다 40% 이상 느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요. 위에 오래 머물러 있는 동안 탄닌이 위산과 계속 반응해요. 처음에는 젤리처럼 말랑한 상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단단해지죠. 여기에 위에서 나오는 점액이나 다른 음식물 찌꺼기들이 달라붙으면서 위석이 형성됩니다. 위석이 작을 때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위석이 커지면서 위 출구를 막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요. 음식물이 12지장으로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면서 위가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 심한 복통이 시작됩니다. 특히 명치 부위가 콕콕 쑤시거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기거든요.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토하고 심지어 물도 마실 수 없게 돼요.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낮에는 구토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더 심각한 경우에는 위석이 12지장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장을 막아요. 이를 장폐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복부 전체가 딱딱하게 굳고 극심한 복통과 구토가 계속됩니다. 이는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응급 상황이에요. 위석은 내시경으로 제거하려고 시도하지만 크고 단단한 위석은 내시경으로는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 개복 수술을 받아야 해요. 전신 마취를 하고 배를 열어서 위석을 제거하는 거죠. 고령에서 이런 수술을 받는다는 건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왜 더 심각하냐면 어느 하나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혈당 급변은 뇌 손상과 의식 저하, 심지어 혼수 상태까지 갈 수 있고 고칼륨 혈증은 심장마비로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위석은 장폐색으로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고요. 그럼 이제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혈당 곡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와요. 마치 완만한 언덕을 오르고 내려오는 것처럼요. 하지만 포도처럼 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훅 올라갔다가 훅 떨어집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요. 젊을 때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비해서 이런 급격한 혈당 변화를 잘 조절했어요. 마치 숙련된 운전자가 급커브를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처럼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인데 나이가 들면서 이 세포의 수도 줄어들고 기능도 약해지죠. 또한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포도당을 저장할 공간도 부족해져요. 젊을 때는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포도당을 많이 저장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저장 공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양의 포도를 먹어도 젊을 때보다 혈당이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늦게 내려와요. 문제는 혈당이 급격히 오른 후에 일어납니다. 몸에서는 높은 혈당을 보고 패닉 상태가 돼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정상 범위인 80에서 120을 훨씬 벗어나서 60에서 70까지 떨어지기도 해요. 이때 나타나는 저혈당 증상들이 정말 위험해요. 뇌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면 뇌의 에너지 공급이 중단됩니다. 그러면 어지럼증이 시작되고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빨리 뛰어요.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이런 혈당 변동이 반복되면 뇌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혈당이 급격히 변하면 혈관벽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이는 혈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칼륨 균형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죠. 칼륨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근육과 신경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죠. 칼륨이 부족하면 근력이 떨어지고 너무 많으면 근육이 마비될 수 있어요. 정상적인 혈중 칼륨 농도는 3.5에서 5.0mg/dl예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 문제가 생겨요. 바나나 하나에는 약 358mg, 토마토 주스 한 컵에는 400에서 50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이라면 신장에서 이 정도 칼륨을 쉽게 배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져요. 사구체는 신장의 필터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20대에는 분당 약 120ml의 혈액을 여과하지만 60대에는 90ml, 70대에는 80ml 정도로 떨어져요.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여기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해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같은 약물들은 칼륨의 배출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약물들이 신장에서 칼륨을 재흡수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칼륨이 쌓이기 시작하면 먼저 골격근에 영향을 줘요.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근육 세포의 정기적 활동에 변화가 생기면서 근력이 떨어져요. 처음에는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쉽게 피로해져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심장에서 일어납니다. 심장도 근육이거든요. 심장은 정기적 신호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이 정기적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겨요. 정상적으로는 심장의 동결절이라는 부분에서 전기 신호가 시작돼서 심방, 심실 순서로 전달돼요. 하지만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이 신호 전달이 불규칙해져요. 그러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 아예 멈출 수도 있어요. 이제 감과 위석 형성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떫은 감에 들어있는 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이에요. 이 성분은 떫은 맛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결합하는 특성이 있어요. 위에서 위산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겔 형태로 굳어져요. 젊을 때는 위의 운동이 매우 활발해요. 위벽의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십이지장으로 밀어내죠. 보통 고체 음식은 한두 시간, 액체는 30분 정도면 위를 빠져나가요. 그래서 탄닌이 위산과 반응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의 운동성이 현저히 떨어져요. 위벽의 근육이 약해지고 신경 전달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요. 4~6시간, 때로는 더 오래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긴 시간 동안 탄닌이 위산과 계속 반응하면서 점점 단단한 덩어리가 형성돼요. 처음에는 젤리 같은 상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무공처럼 탄탄해져요. 여기에 위에서 분비되는 점액이나 다른 음식물 찌꺼기들이 달라붙으면서 위석이 완성됩니다. 특히 위험한 건 감을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는 경우예요. 탄닌이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더욱 단단하고 큰 위석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또 공복에 감을 드시면 위산 농도가 높아서 반응이 더 활발해져요. 반면 대체 과일들은 어떨까요?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이에요. 이 펙틴이 위에서 겔을 형성하면서 포도당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천천히 흡수하는 것처럼 당분이 서서히 흡수되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키위는 칼륨 함량이 바나나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g당 180mg 정도로 부담이 적어요. 대신 비타민 C는 오렌지의 2배 정도나 많이 들어있죠. 또 키위에 들어있는 액티니딘이라는 효소는 단백질 소화를 도와줘서 소화 부담을 줄여줍니다. 배는 수분 함량이 85% 이상으로 매우 높아요. 당분은 사과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대신 수분이 많아서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줄 수 있어요. 또 배에 들어있는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실제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4세 김말순 어르신 사례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 혈당 관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밥은 반 공기만 드시고 대신 과일로 배를 채우셨죠. 특히 포도를 좋아하셔서 아침 공복에 포도 한 송이씩 드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포도를 드시고 나면 30분 후쯤 어지럼증이 생기고 식은땀이 났어요. 처음에는 혈압 때문인 줄 알고 혈압약을 조절해 봤지만 소용없었죠. 혈당계로 측정해 보니 포도를 드신 후 1시간 뒤에는 280까지 올라갔다가 2시간 뒤에는 65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김말순 어르신의 경우가 전형적인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이었습니다. 공복에 고당분 과일을 드시면서 혈당이 급격히 변동하는 거였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혈당 변동이 매일 반복되면서 혈관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르신께서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나는 밥도 줄이고 건강한 과일만 먹는데 왜 이런 증상이 생기나요? 혈당도 오히려 더 불안정해진 것 같고요. 그때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과일도 당분이고 특히 포도는 당분이 매우 빠르게 흡수되는 과일이라고요. 그래서 김말순 어르신께 포도 드시는 시간과 양을 바꾸라고 했어요.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식후 2시간 후에 드시되 양도 절반으로 줄이라고 했죠. 또한 포도와 함께 견과류 몇 개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견과류의 지방과 단백질이 당분의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3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어요. 포도를 드신 후 어지럼증이 사라졌고 혈당 변동폭도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식후 1시간 혈당이 180 정도로 안정되고 2시간 후에도 120에서 130 정도를 유지했어요. 3개월 후 당화 혈색소도 8.2%에서 7.4%로 개선됐습니다. 두 번째는 79세 최봉순 할머니 사례예요. 건강하게 살려고 매일 아침 바나나 2개와 토마토 주스 1잔을 드셨어요. 칼슘도 챙긴다고 우유도 1잔씩 드셨죠. 고혈압이 있어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를 드시고 계셨고요. 그런데 점점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피로감이 심해지셨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가끔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심장 문제인 줄 알고 심전도를 찍어봤는데 부정맥 소견이 있더라고요. 최봉순 할머니께서 오셨을 때 첫 번째로 한 게 자세한 식습관 조사였습니다. 하루 칼륨 섭취량을 계산해 보니 바나나 2개에서 700mg, 토마토 주스에서 500mg, 총 1200mg이 넘었어요. 여기에 다른 음식에서 오는 칼륨까지 합하면 하루 2000mg이 넘었습니다. 정상 권장량이 1500에서 2000mg인데 상한선을 초과한 거였죠. 혈액 검사를 해보니 역시나 칼륨 수치가 5.8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정상 범위가 3.5에서 5.0인데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신장 기능 검사도 해보니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젊을 때의 60% 정도로 떨어져 있었어요. 혈압약까지 겹쳐서 칼륨이 쌓인 거였습니다. 최봉순 할머니께는 즉시 바나나와 토마토 주스를 중단하고 대신 사과 반 개와 키위 1개로 바꾸라고 했어요. 또한 칼륨 수치를 일주일마다 체크하면서 경과를 관찰했습니다. 일주일 후 칼륨 수치가 5.2로 떨어졌고 2주일 후에는 4.8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그와 함께 다리 힘도 돌아오고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주일 후에는 부정맥도 거의 사라졌죠. 심전도상으로도 정상 소견을 보였어요.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83세 박철민 어르신 사례입니다. 가을철에 고향에서 보내준 떫은 감을 하루에 2~3개씩 1달 정도 드셨는데 갑자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 불량으로 생각하고 소화제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복통이 심해지고 구토까지 시작됐죠. 음식을 조금만 드셔도 토하시고 밤잠도 못 이루셨어요. 가족분들이 걱정되어 응급실에 모시고 오셨는데 검사해 보니 위 안에 지름 4cm 크기의 위석이 있었습니다. 박철민 어르신의 위석은 정말 단단했어요. 내시경으로 제거를 시도했지만 조금씩 부서뜨려도 다시 뭉쳐지더라고요. 특수한 내시경 기구로도 제거가 어려워서 결국 수술적 치료를 결정했습니다. 전신마취 하에 개복 수술을 시행했어요. 위를 절개해보니 위석 주변으로 염증과 궤양이 심했습니다. 위석을 제거하고 손상된 위 조직을 정리하는데 2시간이 걸렸죠. 제거한 위석은 정말 돌처럼 단단했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83세 고령에서 받는 수술이라 회복하는 데 1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수술 후 박철민 어르신께는 감류는 완전히 금지하고 대신 배와 사과로 대체하라고 했어요. 또 공복에는 어떤 과일도 드시지 말고 식후 1~2시간 후에 드시라고 교육했습니다. 소량씩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도 강조했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박철민 어르신은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세요.
처음에는 감을 못 드신다고 아쉬워하셨는데 지금은 사과와 배의 맛에 익숙해지셨다고 해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같은 과일이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 먹는 방법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과일도 개인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걸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것들부터 말씀드릴게요. 감은 특히 공복에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위가 비어 있을 때 탄닌과 위산이 만나면 위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또 위장 운동이 느린 분들, 즉 평소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트림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감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식후 2시간 이후에 드세요. 하루 1개 이내로 제한하시고 우유나 요구르트와는 함께 드시지 마세요. 단백질과 탄닌이 만나면 더 단단한 덩어리가 생길 수 있거든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감 드신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해서 소화를 도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바나나와 토마토 주스는 과다 섭취와 연속 섭취를 피하셔야 해요.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바나나는 큰 것 기준으로 하루 1개 이하, 일주일에 3회 이내로 드시는 게 안전해요. 토마토 주스도 하루 1컵 이하로 제한하시고 바나나와 같은 날 드시지는 말아요. 칼륨이 중복되어 축적될 수 있거든요. 만약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주치의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것도 중요해요. 포도는 한 번에 드시는 양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맛있어도 한 번에 1컵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시고 식후 2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늦게 드시면 야간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까 오후 3시 이후로는 피하세요. 포도 드실 때는 천천히 한 알씩 씹어서 드세요. 급하게 많이 드시면 당분이 한꺼번에 흡수돼서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어요. 또한 포도를 드신 후에는 가벼운 활동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대체하시면 될까요? 사과가 가장 안전한 선택이에요. 껍질째 드시면 펙틴 섬유소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요.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하고 아침보다는 오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과를 고르실 때는 너무 단 품종보다는 적당히 신맛이 있는 품종을 선택하세요. 후지보다는 홍옥이나 청주가 당분이 적어요. 또한 사과를 드실 때는 껍질을 깎지 마시고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키위도 훌륭한 대안이에요. 칼륨 함량이 바나나의 절반 정도라 부담이 적고 비타민 C는 오렌지보다도 많아요. 하루 1개 정도 드시면 되고 키위는 산성이 강해서 위가 약한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키위는 너무 익은 것보다는 약간 단단한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익으면 당분이 높아져요. 또한 키위를 드실 때는 숟가락으로 살만 파먹지 마시고 껍질 가까운 부분까지 다 드세요. 배도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수분이 많아서 포만감을 주면서도 당분은 적어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특히 좋고 기관지가 약한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1개 정도 드시면 적당해요. 배는 신고나 황금배보다는 동양배가 당분이 적어서 더 좋습니다. 또한 배를 드실 때는 중앙의 신 부분은 빼고 드세요. 이제 3주 적응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바꾸시면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바꿔 나가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주에는 위험한 과일들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대체 과일을 추가해 보세요. 예를 들어 포도를 1송이 드셨다면 반 송이로 줄이고 대신 사과 반 개를 추가하는 거예요. 바나나 2개 드셨다면 1개로 줄이시고 키위 1개를 추가하시고요. 이 시기에는 몸이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이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혈당이나 컨디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고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천천히 조절하세요. 두 번째 주에는 위험한 과일들을 완전히 중단하고 시간과 분량 규칙을 정착시키세요.
과일은 모두 식후 한두 시간 후에 드시고 저녁 6시 이후로는 드시지 마세요. 사과는 하루 1개, 키위는 하루 1개, 배는 하루 반 개 이내로 지켜주세요. 이 시기에는 혈당이나 체중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만약 혈당 측정기가 있으시다면 과일 섭취 전후로 혈당을 재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세 번째 주에는 혈압, 혈당, 체중을 기록하면서 개인에게 맞는 조정을 해보세요. 혈당이 계속 높다면 과일 양을 더 줄이시고 혈압이 불안정하다면 염분 섭취도 함께 줄이세요. 체중이 빠지거나 늘었다면 전체 칼로리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할 응급 신호들이 있습니다. 포도를 드신 후 어지럼증이나 심계항진이 지속된다면 즉시 혈당을 재어 보시고 증상이 심하면 응급실에 가세요. 혈당이 70 이하로 떨어지거나 300 이상 올라가면 위험할 수 있어요. 바나나나 토마토를 드신 후 근력이 떨어지거나 심장이 이상하게 뛴다면 고칼륨 혈증을 의심해야 해요. 특히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감을 드신 후 2, 3일 동안 변비가 지속되고 복통이 있다면 위석을 의심하고 즉시 병원에 가야 해요. 구토가 계속되거나 음식을 전혀 넘기기 어렵다면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과일을 드시는 최적의 시간은 식후 한두 시간 후예요. 이때가 혈당도 안정되고 위장 운동도 활발한 시기거든요. 절대 공복에는 드시지 마시고 밤늦게도 피하세요. 특히 자기 3시간 전부터는 과일 섭취를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 드시기 전후로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섬유소가 많은 과일을 드실 때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변비를 예방할 수 있어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드시되 과일과 함께 드시지 마시고 30분 정도 간격을 두세요.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언제 드시나요? 공복, 식후, 취침 전 중 가장 많이 드시는 때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는 포도, 바나나, 감 중 무엇을 얼마나 줄이거나 바꿔보시겠어요? 본인 계획을 한 줄로 적어보세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과일은 약처럼 써야 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무심코 먹으면 독이 되지만 똑똑하게 드시면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감은 위석 위험 때문에 공복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 바나나는 칼륨 과잉으로 심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포도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어지럼증과 의식 저하까지 불러올 수 있고요. 대신 사과, 키위, 배로 대체하시면 훨씬 안전해요. 사과는 펙틴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고 키위는 칼륨 부담이 적으면서 비타민이 풍부하죠. 배는 수분이 많아서 포만감을 주면서도 소화 부담이 적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각자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거예요. 같은 과일이라도 당뇨가 있으신 분, 신장이 안 좋으신 분, 혈압약을 드시는 분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하거든요. 시간도 정말 중요합니다. 공복에는 어떤 과일도 드시지 마시고 식후 한두 시간 후에 적당량만 드세요. 저녁 늦게는 피하시고 물도 충분히 마셔주세요. 3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실히 느낀 건 올바른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예요. 잘못된 상식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신장질환, 심혈관 질환, 당뇨 또는 어떤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개인 맞춤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요. 여러분 각자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권장사항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가 정말 중요해요.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